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자지구, 지금 현재 한창 전쟁 중인 가자지구를 드론으로 촬영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처참합니다. 남아있는 빌딩이 없을 정도로 폐허가 되고 무너져 버리고 있는 상황. 그 동시에 트위터상에서 정말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참혹한 광경들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할 때나 썼었던 그런 방법으로 상대방을 처형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는 협상은 없다. 더욱더 강력하게 하마스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 측에서는 인질을 처형하겠다라는 식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나 고통받는 것은 시민들이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과연 언제쯤 이 전쟁들은 마무리가 되게 될까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면서 오늘 소식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연이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27,341달러, 이더리움은 1,563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 샌프란시스코, 달라스 그리고 연준 부의장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틀란타 연준 총재까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필요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를 봤을 때 지금 연준에서 약을 치고 있는 것 같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한 명, 두 명씩 돌아가면서 이빨을 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이 중단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 시스템이 이 정도 금리를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으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빚을 내가지고 다른 나라 전쟁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억만장자 폴 튜터 존스는 이야기하기를 미국은 지금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2%에 달하는 등 아마도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취약한 재정 상태에 놓인 것 같다.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높아지면 자금 조달 비용 또한 높아지고 는 다시 채권 발행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더 많은 채권 청산이 초래된다면 더 높은 금리를 유발함으로써 미국은 결국 견딜 수 없는 재정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연준도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가오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연준 의장 등이 가오를 잡으면서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억만장자이자 투자자 그리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폴 튜터 존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다시 위험자산에 뛰어들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갈등들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그게 언제쯤이 될까요? 자, 한편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SEC 다가오는 10월 13일까지 이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14일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과연 더럽고 추악한 SEC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14일까지 항소를 하거나 혹은 항소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찾을 수 있거나 작정만 한다면 계속해서 현물 ETF 승인을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50%를 돌파하게 되면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하락세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혹은 비트코인이 손짓만 해도 다른 알트코인들은 휘청이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코인게이프 측에서는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에게 가치 있는 대체의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살짝 흔들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중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으며 이어서 피델리티 역시도 최근에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그 어떤 다른 암호화폐들보다도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보안이 강하고 탈중앙화가 되었으며 안전한 자산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그런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만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무려 2만 개를 집어 던졌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 상당한 매도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인투더 블록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채굴자들의 재정난, 비트메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월급조차 주는 것을 버거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이 하락장이라는 가정하에 막바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끝까지 잘 버텨줘야만 되겠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것이 이더리움과 비교를 해가지고 고래들이 물량을 덜 던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바카맛 색깔, 이 청록색이 이더리움 고래들의 들고 있는 물량을 나타내는 것인데, 보시면은 이더리움 고래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집어 던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고래 같은 경우는 꾸준하죠. 그래도 꾸준하게 비트코인을 들고 가고 있는 정상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차트에도 그려지게 되면서 꾀꾀 오리선생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더리움이 형편없다라고 평가를 얼마 전에 내리기도 했었는데, 자, 이더리움도 좀 힘을 내줘야 알트코인들이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상황이 안 좋다 싶으면은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프로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에 있지만은 지난 주말 200일 2평 자리였었던 28,000달러에서 부딪히고 떨어졌다. 이 가격대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를 뚫어준다라면 29,500달러 선까지도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그나마 달러는 계속해서 떨어져주면서 비트코인이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립토 뉴브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최근에 27,00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유동성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27,200, 26,900달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한번 더 내려가지고 유동성 및 롱 포지션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짝 반등하게 된다면 결국 이 자리까지 다시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더 상승하기 전에 떨어져가지고 이 자리를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혼 헤어스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이라도 쏟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6,500달러를 향해서 떨어질 것 같다. 다음으로는 크립토 랏 분석가도 비슷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26,000달러 상단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 로만 분석가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이 약간 반등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떨어져가지고 27,0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축적 거치고 그때부터 한번 밀 수 있을 것이다. 원래는 25,000달러까지 하락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간 분석에 변화가 있었는지 27,000달러 부근대까지 떨어진 다음에 한번 위로 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브라스카 군도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27,000달러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해 줄 수만 있다라면 28,900달러까지 한번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분석가들의 의견이 거의 대체로 비슷하죠. 단기적으로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추가 하락 나오면서 이번에 내리꽂았었던 저점 갱신한 다음에서야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네브라스카 군도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주봉 RSI가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떨어진 다음에 리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정학적인 위기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이런 자리에서 좀 힘을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주봉을 좋아하는 렉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이 과거에 패턴의 반복일 뿐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떨궈가지고 추세까지 내렸다가 반감기까지 해가지고 상승을 준비하게 되는 것.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완성시키면서 한번 꼬라 박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된다라면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매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과연 지금부터 어떤 방향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될 것인가. 긴장되는 순간.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거래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집어 던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85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2월 이후에 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와 동시에 또 스테이킹 풀 같은 경우는 가득 찼죠. 던지는 고래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 사가지고 스테이킹 걸고 있는 고래들도 있습니다. 손바뀜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트 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한 약세가 보여지고 있다. 1,300달러까지 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는 현재 상황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확 쏟게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이더리움이 그 정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될지 상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자, 한편 링크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던지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정 세계 거래 주소가 308만 달러 상당의 링크를 바이낸스로 입금하면서 던지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사가 나온 반면에 그 외 특정 여기서는 기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거래 주소가 지난 19일 이후 바이낸스에서 총 766만 체인링크 5,600만 달러 상당의 링크를 매집한 데 이어가지고 가격이 하락하자 420만 달러치를 추매를 했다라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체인링크의 열풍은 끝나지 않았다. 하락의 폭풍 속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샘 뱅크만의 전 여친 알라메다 리서치의 캐롤라인 앨리슨이 법정 증인대 위에 서가지고 다음과 같이 증언을 했습니다. 샘 뱅크만의 지시에 따라서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대차대조표를 조작했다. 샘 뱅크만이가 시켜서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해당 증언이 효력을 입어가지고 샘 뱅크만에게 불리하게 꼭 작용될 수 있어야 되겠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기 사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한 게 뉴스에 계속 나와도 피해자들은 어디선가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사기꾼들에게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끝이 없는 노다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번에 한 사기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쓰레기 코인으로 바꿔가지고 102명으로부터 51억 원 상당을 가로챘다가 잡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한 많이 꽁쳐놓고 있다가 대충 한 2년에서 5년 살고 나오면은 평생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사기꾼들에게 인생 역전 시나리오가 아닌가라는 생각됩니다. 이런 걸 뿌리 뽑으려면은 사기꾼들의 목을 베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이 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겠죠. 자, 물론 속는 사람들을 탓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쁜 놈이 나쁜 놈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저는 준비한 정보를 다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부디 중동 쪽의 상황이 좀 진정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덕분에 자료 찾는데 수고를 덜었다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광조댓을 통해서 채널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채널이 버텨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